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뉴스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진짜 하루에 이 많은 일이 동시에 터지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알림 설정도 함께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자, 먼저 외교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이에요. 그것도 그냥 방문이 아니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마쳤습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탈리아의 국가원수로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거물 정치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뭐냐면요. 양국 관계를 아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외교에서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한 우호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이거든요. 군사, 경제, 문화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강한 신호예요. 거기에 특별이라는 단어까지 붙었으니 한이탈리아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양국은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데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4일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국내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방증이에요. 이 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까지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니 이 사안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여야 협상 과제는 산적, 국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정식으로 보고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아직 생소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야 할 것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여야 모두 빠른 협상을 약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현실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오늘 내려진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이 무려 징역 30년입니다. 30년이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구형이에요. 평양 무인기 의혹 간단히 짚고 가면요. 대북 무인기 운영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에게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는 건데요.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실제 선고 결과가 어느 수준에서 나올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씨가 이탈리아에서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그날 전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현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이란 종전협상 합의 발표, 뉴욕 증시 상승, 유가 하락. 이번엔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직접 발표했어요. 이러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빅딜 스타일이 또 한 번 발동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유가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즉각 반영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중동발 공급 불안이 해소될 거라는 심리가 유가를 끌어내린 거고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증시를 밀어올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급망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도매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전쟁이 끝났다고 물가가 당장 뚝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번 꼬인 공급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이란 긴장 고조, 미사일 공격 주고받지만 전면전은 제한적.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면서 양국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 합의 발표와 미사일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다만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격 수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현재 분석입니다.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엎지 않는 선에서 서로 압박 카드를 쓰는 양상이에요. 이번 주말 서명식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계래 이란전쟁 장기화 여파, 5월 취업자 감소, 청년 고용 직격탄. 이 이란전쟁 장기화가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수출 둔화, 소비 위축이 연쇄적으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을 갉아먹은 결과예요. 청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구조는 경기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안타까운 패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아래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 폭격, 국내 주식시장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삼성전자가 하락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30만 원 이하라는 건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면서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사는 흐름, 이게 HBM 중심의 AI 반도체 수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시장의 판단이 외국인 수급 데이터로 나타난 겁니다. 반도체 호황에 경기 남부 아파트가 급등, 동탄구 한 주에 1.98%.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기 남부 부동산 소식도 함께 가봅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값이 단 한 주 만에 1.98% 올랐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2%, 한 달이면 단순 계산으로 8%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업황 호전이 곧바로 주거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작업자 2명 중경상,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전합니다. 부산 강서구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예요. 신도시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전관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꼭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터졌어요. 군포 금정고가 상판 일부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면서 일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해요. 교량과 고가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두 사고가 같은 날 연달아 터졌다는 점에서 전국 시설물 안전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의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 1년 법정 구속, 연예계 소식도 있습니다.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법정 구속이라는 건 선고 즉시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손승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범에 대해 법원이 이번엔 즉각 구속이라는 강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요금 폭등. BTS 부산 공연이 다가오면서 경남 지역 숙박업소 요금이 급등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른바 이벤트 프라이싱, 대형 공연이나 행사 때 요금을 대폭 올리는 관행인데요. 팬들로서는 공연 티켓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숙박까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업소 입장에서는 수요가 폭증할 때 요금을 올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바가지는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 승마 은메달리스트가 미등록 대리 선수, 스포츠계에서도 황당한 사건이 터졌어요. 승마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실제로 선수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리 선수 출전, 즉 다른 사람이 나가서 메달을 딴 거예요.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에요. 은메달이라는 공식 성적이 이미 기록된 상태에서 이런 진실이 밝혀진 거니 해당 메달 처리와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날씨 플러스 여의도 축구 거리응원 준비. 오늘 아침 전국이 맑고 쾌청합니다.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수분 보충 챙기세요.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를 위한 거리 응원 준비가 한창이에요. 오늘 저녁 여의도 거리가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응원 나가실 분들 미리 자리 잡으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안팎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죠. 외교, 사법, 경제, 국제 정세, 사회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린 해몽승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